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덕을 쌓는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자주 하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덕이 있어서 불리다고 합니다. 당신이 공감하면 많은 희망과 기쁨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용서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마음속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한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면 진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세요. 선하게 살면 하늘이 여러분에게 행운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인내와 매일 꾸준히 수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마음에서 나오며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바로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말이 좀 교훈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시의 경우와 그의 꿈같은 경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는 고대 사람들의 말이 그에게 매우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이 자연스럽게 도와줄 것이다. 우리 모두 오늘 메시가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또 한 번 보여주며 인터 마이애미를 우승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멋진 골, 블록할 수 없는 슈퍼골로 빛났다. 7번이 출전해서 7번이 골을 넣었다. 조별리그부터 16강, 8강, 준결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승까지. 메시는 월드컵에서의 완벽한 퍼포먼스가 단순한 귀재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즐거운 축구를 즐길 수 있을 때 그는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고 훌륭한 팀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상대방까지 메시를 존경한다면 인터 마이애미의 모든 선수들은 아마 그런 위대한 선수와 팀 동료가 될 명예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메시가 한 일을 보면 그들이 그의 재능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품이다. 상을 기다리는 동안 메시는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왔다. 대신에 그는 대안들의 예드린에게 접근했다. 미국의 풀백이 아직 메시가 무엇을 교환하려는지 모르고 있을 때 메시는 동료들의 놀라움 속에서 갑자기 주장 밴드를 예드린에게 주었다. 처음에 예드린은 거절하면서 아니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직접 그의 손목에 밴드를 끼워주면서 받아, 원래 너의 것이야, 잘했어 라고 격려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우측 풀백은 메시와 함께 컵을 들고 옆에 서게 되었다. 두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만약 주장 밴드를 계속 차고 있었다면 메시는 스스로 컵을 안았을 것이고 모든 무대의 조명이 그에게 비춰졌을 것이다. 수백만의 카메라 렌즈가 그의 미국에서의 첫 번째 우승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촬영했을 것이다. 메시가 그것에 대해 자격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성스럽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한다. 그는 항상 말한다. 모든 사람의 힘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많은 선수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메시처럼 용기 있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 후 예드린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매우 평범한 선수일 뿐 명성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메시는 그를 대표 선수처럼 존중했다. 리그컵 우승 여정에서 조세프 마티네즈도 분명히 메시에게 큰 감사를 느꼈다. 그는 인터 마이애미에서 팔려나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메시는 베네수엘라 공격수에게 두 페널티킥을 양보해 자신감을 회복하게 했다. 또 로버트 테일러도 있었다. 이 선수는 이전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메시의 도움으로 마이애미 위 왼쪽 플랭크에서 매우 위협적인 공격수로 발전했다. 그런 고귀한 행동들은 동료들이 메시를 더욱 좋아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가 참석하기를 기다렸다가 축하 행사를 시작했다. 36세의 공격수는 팀 동료들에게 던져져 올랐다. 마치 2022년 월드컵 우승 시처럼 가족과의 애정어린 포옹에 몸을 둘러싸며 거하도 마티노 감독과 팀 주인 데이비드 베컴과의 기쁨을 공유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골키퍼 마티네즈가 메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티네즈는 나는 메시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고 그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메시는 동료들이 더 잘 뛰게 도와준다. 나는 그와 함께 모든 경기를 뛰고 싶다. 어릴 때 드래곤볼을 보셨나요? 나는 나 자신이 베지터와 같다고 느꼈다. 메시와 함께 싸울 때 나는 슈퍼 사이안이 되었다. 라고 고백했다.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주장이 되었을 때
그를 위해 나는 어떤 전쟁에도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했고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오직 메시만이 규칙을 어길 수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지시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라우타로 마티네즈가 마지막 페널티킥을 성공적으로 차 네덜란드를 이기게 되었을 때 모든 팀원이 라우타로를 달려와서 포옹하며 기뻐했다. 메시만이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티네즈를 안아주러 달려갔다. 그는 감동해서 그라운드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일체성과 헌신, 이 두 가지가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중요한 무기라고 모두 동의한다. 코파 아메리카부터 2022년 월드컵까지 줄리안 알바레즈, 데폴, 맥 알리스터, 엔조 페르난데즈 그리고 이전에는 로셀소,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했고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번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단결하게 되었는지를 깊게 살펴보는 사람은 드물다. 첫째로, 메시의 동료들에 대한 대접은 정말 대단하다. 어떤 위대한 성취나 기록을 달성하더라도 메시는 단순히 팀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사람들이 원하면 나에 대해 말하라. 하지만 나 자신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안다. 결국 나는 내 생각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한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메시가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가까운 사람들만이 메시를 칭찬한다고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나는 메시에게 억압당한다고 언론에 의해 풍문이 난 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들 모두 그를 존경하고 있다. 첫째, 질라탄 아이브러히모비치는 그의 자서전에서 펩 과르디올라는 메시를 중앙으로 움켜잡고 싶었기 때문에 나를 외야로 밀어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잘하지 못했다. 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도 아이브러히모비치는 이 문제로 펩을 원망하고 있다. 언론은 즉시 메시의 옷장에서의 뒷권력에 대해 과장해서 보도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골든볼 투표 결과 스웨덴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었던 이브라히모비치는 항상 메시를 1위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그 공격수가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7번 연속으로 이브라히모비치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슈퍼스타가 형편이 좋았던 것과 상관없이 이브라히모비치가 메시를 선택한 것은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과거에 베스트 팀을 선택할 때마다 PSG 스타는 메시를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바르셀로나에서의 전 동료를 설명할 때 천재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 메시가 멕시코의 복서인 카넬로 알바레즈에게 의협을 받았을 때 이브라히모비치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카네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는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메시에게 손을 대면 다음날 그는 다른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인물은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120억 유로의 이적료로 바르셀로나로 이동했을 때 이 프랑스인 공격수는 네이마르의 후임으로 보였습니다. 언론은 앙투안 그리즈만이 메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시는 변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페널티킥을 그리즈만에게 양보했습니다. 최근에 그리즈만 자신이 다시 한번 메시와 팀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메시 옆에서 뛰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와 다른 유명인들이 MLS를 발전시키기 위해 왔고 새로운 계약이 나타날 때 그것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다른 많은 흥미로운 스포츠 리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 네이마르입니다. 2017년에 네이마르가 PSG로 이동했을 때 여론은 네이마르가 자아심이 강하고 바르셀로나에서 모든 영예가 메시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네이마르는 메시의 밖에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메시가 경력 중에 페널티킥을 양보한 선수 중 가장 많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자신의 경력 동안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이기적이며 스스로에게 모든 명예를 받기만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기력이 떨어질 때 팀 동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메시에 대해서는 친구나 예전 팀 동료가 아니라 미래의 경쟁자도 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직하게, 얌전하게 살고 있으며 하늘이 그에게 행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